네, 제가 이제 발표할 그 내용은 18, 19세기 베트남 쯔노 문화의 특성이라고 일단 잡았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간단하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쯔놈이 무엇인가였기 때문에 쯔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쯔놈 문학의 흐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쯔놈 문학의 장르와 대표 작품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 마지막에 그래서 쯔노 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결론으로 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트남 문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 보면은 민간 문학이나 기록 문학으로도 나눌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이제 그 민간 문학이나 기록 문학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 기록 문학, 그러니까 민간 문학은 지금 보시면 평민 문학, 그러니까 구비 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 문학 이후로 이제 글자가 생긴 다음에 나온 문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대, 현대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베트남 문학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기적인 구분보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표기 문자에 따라서 평민 문학, 그러니까 글자가 없었던 때, 그리고 나서 베트남이 중국의 어떤 이제 북속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00년 정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자를 사용하게 되고 한문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한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두와 비슷한 쯔노민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쯔노 문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서방의 어떤 이제 천주교 신부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위해서 들리는 대로 베트남어를 들리는 대로 라틴 알파벳화한 게 현재의 베트남어,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하는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국어 문학이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표기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베트남 문학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한문학이 나왔다 그래서 쯔노 문학이 나오면서 한문학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문학, 쯔노 문학, 국어 문학이 그 프랑스 식민 당국에서 이제 한문학, 그러니까 한자, 쯔노는 더 이상 사용 안 된다. 이제는 이 라틴 알파벳화된 국어만 사용해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같이 좀 활용이 됐었습니다. 같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표기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베트남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베트남 문학 이해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 뒤에도 이렇게 잠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10세기 이상의 중국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911년에 독립을 하지만 그 이후에 1408년부터 1428년까지 다시 한번 명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렇게 내정이 안정만 되면은 베트남을 끊임없이 좀 이렇게 침공을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그 애국심이나 저항 의식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저항 의식이나 애국심 같은 경우는 문학 전반에서도 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국어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에 이제 위나 아래 뭐 옆에 이게 좀 이제 쯔노문 이제 그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긴 한데요. 한자를 활용한 이제 쯔놈이 나오게 되고 그 쯔놈을 자국어로 생각을 하면서 그 쯔놈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자국 문화로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 의식이나 애국심들이 이런 그 쯔놈 문학, 자국 문학의 특성과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쯔논 문학의 발전과 윤성의 어떤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쯔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제 출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학자나 사회학자들 간의 의견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그 지배를 받던 뭐 2세기부터 존재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8 세기 말부터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쓴 8 세기 말부터 존재했다라는 이 설이 이 기원 그 출연설이 베트남 내에서도 좀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족 영웅 풍홍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베트남 지배 시기에 봉기를 일으켜서 당나라 통치에 맞서 저항한 그런 민족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풍웅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까이 나이 부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모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까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게 쯔놈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8 세기 말부터는 쯔놈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다른 학자들 중에서는 딩왕조,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립한 이후에 국호가 다이꼬 비엣이었는데 여기에 이 꼬가 이제 쯔놈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때 이제 뭐 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리왕조 시기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세기 말부터는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쯔놈 같은 경우는 출연은 했지만 사실상 쯔놈 문학이 이렇게 완전히 형성된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일단 리왕조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왕조 같은 경우는 1009 년부터 시작을 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제 비석에 새겨진 글자에서 쯔놈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쯔놈 형성과 발전의 첫 단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 쩐 왕조 시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들은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지금 티엔동 만하임이라고 해서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쯔놈 작품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쩐안조 시기에 좀 작품이 많습니다. 티꾹엄이라고 하면 구금시인데 이 구금시라는 것이 이제 쯔놈으로 창작한 시라고 이제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의 어떤 작시법을 만든 그 사람이 응인투엔이어서 이때부터 쯔놈 문학이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응우엔투엔이 쓴 어떤 시나 아니면 시집은 유실되어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인 이 작품 내에 이제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쭈바난, 응우엔씨 있고 호귀리 같은 이런 뭐 이제 유학자나 그런 정치가에 의해서도 쯔놈이 이렇게 작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실된 작품이 많아서 전승된 작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쩐왕조 이후에 레왕조 시기에는 이때부터 이제 쯔놈 작품들이 이제 좀 나오고 이제 지금 이제 보존되어 있는 작품들, 전승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응우엔짜이의 구금 시집이 있고 홍득 구금 시집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제 작품들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왕조 시기의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쯔놈이라는 자국어와 그리고 이 자국어로 쓴 작품들을 통해서 베트남 민족의 민족 정신을 보여주고 이후 쯔놈 문학의 발전에 어떤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베트남이 봉건 왕조를 거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계속 격동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쯔놈 문학이 그러니까 봉건 왕조에 의해 탄압받는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안정된 삶을 위한 어떤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쯔놈 문학은 진보적인 인식과 견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왕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쯔놈 문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의 바람과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속 발전하고 내용적 그리고 장르적인 발전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놈이 8 세기 말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쯔놈 문학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거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쯔놈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의해서 동시 창제가 된 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글을 쓰면서 쯔놈을 조금씩 사용한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보충하는 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어휘가 풍부해지는 11세기 들어서야 쯔놈만으로도 창작 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쯔놈을 읽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쯔놈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장르를 나눠 보면 중국에서 유래한 장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민족 문학의 장르로 7768체의 응엄쿡, 그리고 68제의 쭈엔터놈, 그리고 이제 음악과 결합한 한노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터드엉루엇 같은 게 당률시인데, 이 당률시를 자국 문학화한 장르가 터놈 드엉루엇입니다. 이게 당률 쭈놈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 장에서는 제가 좀 색깔 표시한 응엄쿡, 음곡이라고도 이제 그 한국어로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쭈엔 소설, 쯔놈 소설로 번역할 수 있는 쭈엔터놈, 그리고 한노이, 당률 쯔놈시, 이렇게 4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놈 드엉루엇 같은 경우는 당률 쯔놈시입니다. 그러니까 쯔놈을 사용해서 당시 형식으로 창작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창안되어 전해진 근체시의 운율을 준용하면서 창작된 것으로 8행시이거나 4행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률 쯔놈시 같은 경우는 한시와 마찬가지로 유학을 익힌 사대부가 중세적인 인식과 미의식을 담아내기에 이 장르가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응엄쿡, 음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곡 같은 경우는 중국 악부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악부시와도 상통하면서 대략 약 17세기에 형성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음곡 같은 경우의 특징은 베트남 민요의 율격인 7768체를 사용하는 장편시이고, 서사적 요소가 있으나 어떤 서정적 요소가 주도적으로 이 작품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 사색적이고 우울한 색채가 있으면서 때로는 상사병에 걸려 슬픔에 잠긴 감정을 묘사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어떤 주인공의 희망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2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안티디엠의 찡푸응엄쿡, 정부 음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과 응엔자티우의 꿍웅암 응엄쿡이 있습니다. 이 정부 음곡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한시로 지어진 정부 음곡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도안티디엠이 쯔놈으로 번안을 하면서 이게 훨씬 더 유명해져서 정부 음곡하면은 도안티디엠의 이 작품을 대부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응엔사티우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궁엉 음곡이라고 해서 정부 음곡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리고 궁엉 음곡 같은 경우는 궁궐에 있는 이제 여성, 그러니까 궁녀의 어떤 그런 슬픔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쭈엔터놈이라고 해서 쯔놈 소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쯔놈 소설 같은 경우는 68체, 7768체도 있긴 한데, 68체를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68체 쯔놈 소설은 작자의 신분이나 아니면 작품의 언어와 내용상의 특징 등을 기준으로 쭈엔놈 박콕과 쭈엔놈 빙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콕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인 층에서 이제 창작한 것을 얘기를 하고, 빙전 같은 경우도 작가층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쭈엔놈 박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려져 있어요, 작가들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있지만 거의 다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면 쭈엔놈 빙전 같은 경우는 작가를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민 유사계층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쭈엔놈 박콕은 제가 아까 지식인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국의 작품들을 소재로 해서 작가의 체험을 좀 가미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쭈엔놈 빙전은 그에 반해서
민간 설화를 모티브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언어와 표현 쪽에서도 쭌눈 박콕은 한문학 소양의 근거를 둔 정고를 사용하면서 세련된 언어와 표현을 이제 주로 특징으로 봅니다. 근데 쭌눈 빈정 같은 경우는 평이하고 질박한 언어와 표현입니다. 기타적으로 좀 보면은 쭌눈 박콕 같은 경우는 유교적 범위에서 벗어난 제자 가인의 사랑 같은 이야기도 결국은 유교적인 범위에서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쭌눈 빙전 같은 경우는 좀 큰 특징이 어떤 시공간이 정확하지가 않고 막연한 시공간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거의 대부분이 권선징악,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가게 됩니다. 주예우 작품으로는 응웬딩지예우의 쭌기예우가 있는데 이 쭌기예우 같은 경우는 작가가 중국 사행길에 청신제인이 지은 귀문교전을 가져와 원작의 시대 배경, 등장인물, 스토리 등은 유지하면서 베트남화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 쭈엔기우를 쯔논 문학의 최고봉으로 걸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쯔논 베트남어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응웬딩지에우의 룩번띠엔이 있는데 이 응웬딩지에우의 룩번띠엔 같은 경우는 작가의 정기적 생애가 투영된 자전적 소설로 쭌눈 박콕의 여타의 작품들이 중국 소설을 모티브로 한 것과 달리 베트남 작가가 자신의 생애를 투영시키면서 창작한 작품으로서 그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쭌눈 빙전 같은 경우는 똥전국화, 토아이카잉 쩌우뚜원 등으로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쯔논 소설을 소재에 따라서 좀 나누게 되면 베트남 민간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간 설화들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똥전국화나 토아이카잉 쩌우뚜원, 우리나라의 콩쥐파치와 유사한 떵감듬이 있습니다. 이들은 쭌농 빙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야기나 아니면 사회 현실 속에서 창작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쯔윈기에오, 룩번띠엔 등이 2번이나 3번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장르 자체가 쭌농 박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핫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핫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래하다, 노이는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핫노이 같은 경우는 까쭈 연예인에서 사용되는 노랫말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까쭈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13, 15세기에 베트남에 출현한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예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까쭈 같은 경우는 우리의 판소리랑도 약간 비교 가능한 어떤 저는 연행 장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까쭈는 베트남 악기 중에서 파익이라고 있는데 이 파익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여성 가수 다오가 있고 그리고 단다이라고 해서 약간 기타 아니면 루트랑 약간 비슷한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남성 악기 연주가 깹이 있고 그다음에는 쫑쩌우라고 해서 이건 약간 북이랑 비슷해요. 북을 연주하는 음악가 꽌비엔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 최소 3명이 있으면서 이 까쭈를 공연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꽌비엔 같은 경우는 이 까쭈 가수와 연주자 집단 출신의 음악가이거나 아니면 곡의 작사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까쭈는 음악만큼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노랫말 자체가 시하고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랫말은 이제 사대부에 의해서 창작되었고 이 사대부 창작 쯔논 문항이 그러다 보니 까쭈의 선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러면서 한노이의 형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대부 창작이 그러니까 사대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까쭈 노랫말, 그러니까 가사에서 한 식구를 활용하고 작품에 6~8째 식구를 덧붙이는 것, 이것에서 한문학과 베트남의 문학을 결합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대부 계층에서 만들어진 장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쯔논과 쯔논 문학들을 보면서 쯔논 문학의 특성을 보면 제가 지금 사실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특성을 한 3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봉건왕조 시기에 베트남이 굉장히 혼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혼란한 베트남 현실이 쯔노물 사용해서 문학 작품 창작에 참여하는 어떤 사대부 문인 계층의 수를 확대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그 평민까지 거의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인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평민 유사 계층이 생기면서 이들도 이제 창작 활동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독자층이 중하층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어떤 이 베트남의 쯔노 문학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687채, 7768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베트남 민요의 전통 율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통 율격을 차용해서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음곡이나 쯔놈소설 같은 그런 장르가 만들어지고 그 장르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 이들 장르가 이제 어떤 베트남 민중의 민중 문학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쯔놈 소설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쯔놈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소설 내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역할이 또 강조되고, 여성의 운명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가, 여성의 어떤 운명의 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그 어떤 이제 18, 19 세기에서는 여성이 재와 색과 덕을 경비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으로 어떤 이런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3 가지를 쯔노 문학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 19 세기에 혼란했던 정치, 사회 현실이 문학에 있어서 문학 담당층을 한문학이 아닌 자국어 문학인 쯔노 문학으로 성장시키고 민족 문학으로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쯔노 문학이 베트남 민족의 민요 율격인 율파체를 차용하여 민간 문학적 특성을 드러내며 자국어 문학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어떤 그런 문학사적 의의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